저쪽 현대백화점 쪽 상권이 좀 많이 발달하는 점은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잘 넘어오시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층 저항 있는 사무실 그 라인으로요. 전용 곱하기 25만 원. 임대료가 좀 센데. 수도권 황금입지로 꼽혔던 경기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 일대 상권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90% 넘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불 꺼진 점포도 수두룩합니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초대형 백화점이 주변 상권 고객을 전부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전국 백화점 지점 중 매출 1위입니다. 2022년 매출만 1조 4,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도 많은데요. 그동안 땅 짚고 영상을 통해 봤던 위례, 광교와 같이 수도권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신도시와 달리 판교는 대형 IT 기업을 기반으로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신도시입니다. 기본적인 배우 수요를 확보한 데다 현대백화점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아 판교역 일대 상가들은 분양 당시 황금 상권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판교역 단지 내 상가입니다.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이 상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은 90%가 공실입니다. 네일샵, 무인카페, 공인중개사무소 정도만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1층도 스타벅스가 들어올 자리를 빼면 공실로 가득합니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판교역과 곧장 이어져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은 54대 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전체 404곳 가운데 38곳만 들어와 있습니다. 90% 이상이 공실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걸까요? 우선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1층 상가는 전용 면적 기준 평당 분양가가 1억 3천만 원대였습니다. 전용 11평 분양가가 14억 5,500만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배우 수요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상가 공급이 너무 많죠. 원룸형 오피스텔이 한 500세대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상가가 글쎄요 한 10개 남짓 그 정도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가가 400개실 정도 된다면 외부 소유가 아주 많다든지 상가가 아예 적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판교 신도시 내에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분양할 때는 판교역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큰 강점으로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주거 배우가 여기 안쪽을 지나쳐서 자기 거주지 쪽으로 갈 요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 배우 수요에 의한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평균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한 1억 1천 정도, 1억 2천 정도 되는 분양가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양가고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가는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대로변 코너부터 바로 빈 점포가 보입니다. 판교역 바로 앞이고 알파돔시티 내 주상복합 아파트인 알파리움 930여 가구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는데요. 라스트리트는 알파리움 지하 1층에서 2층에 있는 오픈형 스트리트몰입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형태의 분양형 상가인데요. 알파리움 1동 라스트리트 상가는 전면부 6곳 중 4곳이 공실입니다. 전체적으로 1동 33개, 2동 36개, 총 69개 점포 중 18곳이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상가 2층 음식점의 경우 불 꺼진 점포들이 많았는데요. 공실은 아니지만 영업을 포기한 겁니다. 이 상가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1층 전용 18평 점포를 16억 1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월세는 전용 18평이 550만 원인데요. 평당 25만 원 수준입니다. 이곳은 관리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평당 5만 5천 원쯤 되는데 15,000원 수준인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 상가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주변에 유동인구는 많은데 정작 이 상가까지 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라스트리트 상가 길 건너 맞은편에는 카카오 본사와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을 찾는 유동인구가 길 건너 라스트리트까지 넘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압박하긴 하죠.
잘 들어오시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쪽은. 네, 여기는 조금 아직까지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쪽 현대백화점 쪽 상권이 좀 많이 발달하는 점은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잘 넘어오시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뭐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조금 매출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동인구의 주요 동선이 멀어지다 보니 장사하겠다고 들어오는 점포가 적고 그나마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어오는 데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랑 도로 하나가 있어서 약간 동떨어지긴 한데 판교 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현상도 판교역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300여 개 첨단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시 근무 인력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한꺼번에 인구가 빠져나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중 야간과 주말 활동 인구는 주중 낮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주 근접이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일 대비 30%도 안 되는 주말 유동 인구. 이마저도 대형 백화점으로 몰리는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는 한 판교역 상권의 공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